소라섬의 전설. 옛날 옛적 남해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진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진수는 매일 새벽이면 낡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 어머니와 어린 누이 동생을 부양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평소보다 더 깊은 바다로 나간 진수는 갑작스럽게 몰아친 태풍을 만났습니다. 파도는 산만큼 높았고 바람은 배를 종이조각처럼 흔들어댔습니다. 진수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거센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바다에서 떠다닌 끝에 진수는 한 무인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눈을 뜨니 눈부시게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야자수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는 먹을 것도 집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해변을 걸으며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바위들 사이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손바닥만한 크기의 거대한 소라고동이 있었는데 그 표면에는 신비로운 무늬가 새겨져 있고 은은한 푸른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소라고동을 집어들자 갑자기 고동에서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여. 나는 이 바다의 수호신인 용왕의 딸 소라공주입니다. 오래전 악한 바다마귀에게 소가 이 소라고동 안에 갇혔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 소라고동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공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소라공주는 진수에게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100년 전 그녀는 아버지 용왕을 도와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투심에 불탄 바다마귀 흑조가 공주를 속여 이 무인도로 불러낸 다음 강력한 주술로 소라고동 안에 가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를 풀려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위해 3가지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의 시련, 두 번째는 지혜의 시련, 세 번째는 희생의 시련입니다.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어부일 뿐이었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바다가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거대한 바다뱀이 나타났습니다. 바다뱀의 눈은 붉은 불처럼 타올랐고 입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마귀 흑조가 보낸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소라고동을 내놓아라. 바다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럼 너를 안전하게 육지로 보내주겠다. 진수는 무서웠지만 소라공주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해변에 있던 날카로운 돌을 주워들고 바다뱀과 맞섰습니다. 바다뱀은 거대했지만 진수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뱀의 약점인 목덜미를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바다뱀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진수는 첫 번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소라고동에서 공주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제 힘이 조금 돌아왔어요. 이튿날 진수 앞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요정 역시 바다마귀가 보낸 시련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여. 요정이 말했습니다. 나는 3개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금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는 은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에는 소라공주를 구할 수 있는 진주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공주는 영원히 갇혀 있게 됩니다. 진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금과 은이 가득한 상자들은 반짝반짝 빛이 났지만 3번째 상자는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3번째 상자를 선택합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지만 아름다운 진주가 나타났고 요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2번째 시련도 통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 바다마귀 흑조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거대한 문어 같았고 수많은 족수가 불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이다. 흑조가 말했습니다. 소라공주를 구하려면 내가 그녀와 자리를 바꿔야 한다. 너는 영원히 이 섬에 갇히게 되고 공주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진수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고향에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100년 동안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공주님과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진수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라고동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오더니 아름다운 소라공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바다마귀 흑조는 진수의 진실한 희생정신에 감동하여 사악한 마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 앞에서는 어떤 어둠의 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소라공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이 저를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흑조의 마음까지 정화시켰습니다. 소라공주는 진수에게 감사의 표시로 신비한 진주를 선물했습니다. 이 진주는 언제나 바다에서 안전을 지켜주고 큰 어획을 보장해주는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공주가 손을 흔들자 거대한 바다거북이 나타나 진수를 등에 태웠습니다. 바다거북은 신속하게 바다를 가로질러 진수를 고향 마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수는 가족들과 기쁜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라공주가 준 진주 덕분에 매일 풍성한 어획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번 돈으로 어머니의 병을 고쳤고 누이 동생을 학교에 보냈으며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가끔 바다에 나갈 때마다 진수는 그 아름다운 무인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면 소라공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수님. 당신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졌고 바다는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세월이 흘러 진수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는 손자들에게 이 놀라운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섬은 정말 있어요?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진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도 저 바다 어딘가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있고 그곳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정신이란다.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때로는 바다에서 아름다운 소라고동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것은 소라공주가 선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노래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신비로운 선율. 그것은 용기와 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전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진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그의 막내 손자 민석이 어부가 되었습니다. 민석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 전설의 섬을 찾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평소보다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민석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바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의 섬이 보였습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섬인가? 민석이 조심스럽게 섬에 접근하자 해변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라공주였습니다. 공주는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수 어르신의 손자이시군요. 공주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많이 닮으셨어요. 민석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그런 민석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어르신은 저에게 있어 은인이셨어요. 그분의 후손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착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많이 기뻤어요. 소라공주는 민석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고 말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검은 용크로가 깨어났는데 이 용은 모든 바다를 독으로 물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흑조가 괘씸한 후 바다는 오랫동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쿠로는 다릅니다. 이 용은 순수한 악의 존재로 모든 생명을 증오해요. 이미 남쪽 바다의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공주의 말을 듣고 보니 민석도 최근 들어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다른 어부들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바다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고 바닷물도 예전만큼 맑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처럼 용기와 지혜와 희생정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쿠로를 막아야 해요. 소라공주는 민석을 바닷속 깊은 궁전으로 안내했습니다.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진주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궁전에는 온갖 바다 생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북이, 돌고래, 고래, 상어까지도 평소의 적대감을 버리고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용 쿠로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라공주가 말했습니다.
쿠로의 독이 바다 전체로 퍼지기 전에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늙은 바다거북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주님, 전설에 의하면 쿠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다의 마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려면 모든 바다 생물들의 진심 어린 협력이 필요하죠. 공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도움도 말이에요. 바다의 마음은 모든 바다 생물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만 만들어지는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바다 생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경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일치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수가 보여준 희생정신처럼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대신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민석의 말에 상어 무리의 우두머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인간이 우리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겠다고?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작은 물고기들을 무차별로 잡아먹지 않겠다. 상어들이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양보와 희생의 약속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래들은 더 이상 새우떼를 독차지하지 않겠다고 했고, 바다표범들은 물고기들의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검은 용 쿠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용의 크기는 산만했고 입에서 뿜어내는 도끼로 인해 주변의 바닷물이 검게 변했습니다. 감히 나를 막으려 하는구나. 쿠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라져야 한다. 쿠로가 독을 뿜자 바다 생물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생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모여서 눈부신 푸른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다의 마음이 완성되었다. 소라공주가 외쳤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서 검은 독을 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쿠로는 놀라며 더 강한 독을 뿜어댔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바다의 마음 앞에서는 어떤 어둠의 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쿠로가 당황하며 후퇴했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마음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쿠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쿠로의 검은 비늘이 점점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쿠로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석이 용감하게 쿠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바다를 사랑했을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쿠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전 인간들이 바다를 더럽히고 내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다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요. 쿠로는 바다의 마음이 주는 따뜻함과 민석의 진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검은 용이었던 쿠로는 이제 아름다운 푸른 용으로 변했고 바다를 파괴하는 대신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쿠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바다를 지키는데 바치겠다. 소라공주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바다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서로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은 약속을 지켜 어부를 그만두고 대신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쿠로는 바다를 정화하는 일을 도왔고 소라공주는 모든 바다 생물들 사이의 평화를 중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석도 나이를 먹었지만 그의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을 계속했고 소라공주와 쿠로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바다의 평화를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석의 손녀 해림이 바다에서 놀고 있을 때 작은 소라고동 하나가 그녀 발 앞에 떠밀려 왔습니다. 해림이 귀에 대고 들어보니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림아, 나는 소라공주야. 내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림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라공주는 진수와 민석의 모험담을 들려주며 용기와 지혜와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바다에서는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푸른 용이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오염된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때로는 아름다운 공주가 어려움에 처한 뱃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밤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소라고동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전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 전설의 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라공주와 푸른 용크루를 만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다는 넓고 깊어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